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는 현재 유령의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적이 드물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깊숙이 침투한 코로나19. 매일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출퇴근을 하고 물건을 사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18일 이후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만에 1,000여 명을 넘겼고 지난 3월 2일 3,000명을 넘기면서 최단 기간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4번째 사망자도 일단은 그 기저질환이 있는 과정에서 일단 자택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좀 상태가 악화되신 분이고.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경북의 한 교도소. 좁고 밀폐된 수감시설의 특성상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봄을 만끽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학기의 설렘으로 떠들썩해야 할 교실. 하지만 대구 지역 모든 학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기나긴 방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예방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자가격리 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비누나 손세정제를 손에 잘 묻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까지 꼼꼼히 씻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막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금물이다. 도시의 생기와 활력을 앗아간 코로나19.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구성원인 우리의 적극적인 예방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지난 23일 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의료진의 걱정 그리고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우선순위도 신천지 신도에서 일반 시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대다수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지금이지만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고자 TV 메디컬 약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메디컬 약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민복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시죠.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승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복기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오전 병원이 아닌 대구시청으로 출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가장 빨리 모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시청 내 대책본부 분위기 이게 상당히 긴박할 것 같은데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아침에 전부 시청에 모든 이제 대구시청의 그 본부의 공무원분들하고 범정부 이제 대응반들 전부 다 계시고 의료진들 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병원 책임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 전체적으로 회의는 하루에 뭐 긴박하게 오늘 어느 쪽에 어떤 중증 환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오늘 또 새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확진자들을 전화 모니터링해서 우선 입원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자나 모자란 부위에 뭐 빨리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어떤 대학병원에 어떤 물자가 급하게 있는지
음압 병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전원 시스템을 해야 될지 이런 회의를 보통 아침 07시부터 22시까지 계속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지난 1월 19일입니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도 이미 한 달이 지났고요. 또 우리 지역은 지난 18일부터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확진자 현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어제 이제 공식적인 발표에 4,326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완치가 한 12분이 있었죠. 네. 사망 환자가 아쉽게도 25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발표에는 좀 더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 앞으로 추이를 저희들이 이제 좀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요. 네. 처음 이제 그 2월 18일 날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추이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최근 이제 하루에 한 500명 정도 평균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 증가세는 저희가 신천지 교인을 집중적으로 그 중에서 유증상자라고 증상이 있는 분들을 초기에 이제 검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한 87.5% 굉장히 많은 높은 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 이제 무증상자 신천지 교인을 그 조사를 하니까 초기에는 한 74.4% 정도 높게 나오다가 그 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자료에 보면 27.9% 정도로 이제 무증상자의 신천지 교인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어제 밤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해보니까 그 외에 기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을 때는 한 9.7%,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신천지 교인 모두 다의 전수조사가 지금 거진 다 80% 이상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온 상황이니까 이번 주말까지 그 모든 데이터가 기록이 다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만 검사를 계속 해나갈 거라고 봐서 그럼 10% 이하로는 떨어질 거다. 그러나 검체 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하루에 지금 3,000 케이스 이상을 하고 네네. 있으니까 거기서 10%만 해도 300분 이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줄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대구를 폐쇄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까지 네,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구 지역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상태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 감염자만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분들, 특히 이제 감염되신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 우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대구 폐쇄한다, 뭐 대구 코로나, 뭐 대구 폐렴까지 이렇게 지역을 언급한 그런 조금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실. 예.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전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어느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재난 공포 영화 한 2시간 상영되고 끝나는 그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이 감염병의 어떤 재난은 다른 재난과 다른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또 피해자면서 또 가해자, 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감염이 점점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난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겠죠. 네. 특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이런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 대구 시민 모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소외감, 때로는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분노의 감정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네, 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많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네, 빨리 극복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잘 되는 호흡기 계통의 병원체를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지도 비쳤는데요.
확실히 잘 알고 대처한다면 미지의 영역이 아닌 극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약선 상담실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직원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발적 격리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2주간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물건을 갖추려고 하는데 어떤 걸 갖추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키트라는 생존 키트라는 그런 것도 나왔는데 네. 자, 자가 격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챙겨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본부장님? 예, 뭐 보통 들어가게 되면 2주간 이제 외출을 못하게 좀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전부 다 우리가 자가 격리하신 분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예측한 물품들도 대부분 떨어지죠.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 자체가 하루에 적어도 1인당 한 4리터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시는 것부터 기본 필요한 물들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서는 의약품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됩니다. 소염 진통제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증상이 꼭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인 또 굉장히 이제 증상 호소가 네. 그 계절적으로도 지금 3월 정도 되면 알러지 비염도 많이 심해지고 그다음 계절성 감기 독감도 지금 유행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 나 다 코로나니까 기침 조금 마른 기침이 나는데 그 가습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이제 앱 같은 게 핸드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앱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실제 계속 매일 지금 하고 있는데 포화도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진다면 혹시나 이제 무증상인데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폐렴이 진행되거나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미연에 좀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정에서도 생존 키트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퇴근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과호흡 증상이 발생했거든요.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도 느껴졌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입자 차단 성능이 높은 KF94 마스크 많이들 착용을 하실 텐데 그렇죠. 제품 포장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소 농도 18% 미만의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긴장된 상태에서 호흡이 좀 과해진다 싶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서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마스크가 이제 대구 시민에서는 일상적인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네. 예, 고효능의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랜 시간 계신다거나 또는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에는 가끔 이런 불편함 때문에 호흡 곤란증이라든가 호흡 곤란증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가 그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과호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전에 이제 공황 발작이라든가 또 과호흡증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마스크는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이게 안전한 장소에 계신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다면은 가끔씩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조금 내려놓고 좀 이완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응급 대처 방법으로서는 제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제 호흡 곤란증이 유발하려 하는 시점이 있게 되는데 그 전조 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호흡 곤란증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셔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면은 그것이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을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숨을 들여쳤다가 숨을 멈추고 또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 심호흡이 이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호흡 곤란증이 온다는 느낌이 가졌을 때는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마사지와 심호흡법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 곤란증이 있고 나서 보상적으로 과호흡까지 발달하는 수가 생기는데요. 네. 이 과호흡증이 발달했을 때에는 또 다른 우리가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이 과호흡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폐에 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예. 폐에 산소가 너무 많다 보면 우리 폐는 다시 호흡을 줄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작 당사자는 호흡 곤란증이 있다 보니까 호흡을 더 하려고 하죠. 이게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더 심한 호흡 곤란증이 생기게 되고 더 심한 과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폐에 지나치게 많은 산소를 낮추는 방법을 이제 동원해야 되는데요. 폐에 지나친 산소를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내뱉은 호흡을 다시 들으시는 겁니다. 네. 예,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내뱉은 호흡을 다시 들으시기 위해서 봉지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봉지의 끝을 좀 잘라내시고 네. 덮어 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호흡을 하고 계시면은 내뱉은 호흡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폐에 산소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조금 이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다르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 자주 가르쳐 드리는 방법인데 네. 이 손바닥 호흡하는 게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코와 입을 감쌉니다. 그런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내뱉는 호흡이 다시 들어가도록 해주면은 또 이 폐에 찬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마스크를 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예. 누가 본부장님 말씀 예, 예. 마스크를 사실 지금은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인 거리를 우리가 초기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 2m 정도 네. 거리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WHO는 한 1m 정도 거리까지를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대면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진료 상황에서도 이제 마주보고 진료를 봤을 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제 역학조사를 나가봤을 때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을 때는 그렇게 확진자가 지나가더라도 문제가 지금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웬만한 비말 감염은 이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계속해서 약선 상담실 들어볼까요? 네, 또 마스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우리는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최근 유명 미국 경제지에서 네.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감염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게 됐는데 네. 이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스크를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감염을 일으킬 수는 없고요. 이제 비말 상태로 이렇게 전기처럼 이렇게 감염되면 그게 비말이 한 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KF94 정도 같으면 0.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우리가 크기를 94% 이상은 막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 마스크 쪽에 이 비말이 붙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묻었는 것을 손으로 이제 만지고 벗을 때 만지고 거기서 얼굴에 손을 댄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잘 쓰고 감염을 시키는 거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끝만 이렇게 잡고 네. 벗어야 됩니다. 네. 대부분 마스크를 내가 잘 썼기 때문에 감염을 잘 차단하고 집에 왔다. 네. 이렇게 방심하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감염원이 직접 이렇게 확진자하고 대면해서 감염되지는 않았고요. 옷을 벗는 과정이나 네. 이런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손 씻기가 마스크 쓰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손 씻는 것을 자주 씻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네, 손 씻기와 올바른 착용법 다시 착용법, 한번 강조해 맞습니다. 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에 중증으로 분류되었던 환자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완치된 분들을 보면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그런 치료 방식이 쓰였을까요? 저희가 아직까지 통계를 뭐 완전히 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20, 30대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20, 30대 확진자의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감기나 이런 증상이 좀 심한 경우 몸살, 독감 정도의 증세거든요. 그래서 자기 면역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자기 면역력으로 어떠한 약을 쓰지 않고도 이겨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증요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 일어날 때 세균 감염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그 이제 감기 몸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먹거나 심한 경우 항생제를 먹듯이 그 증상에 대한 이제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충분히 면역력이 좋은 분들을 회복이 되고 그다음 청도 대남병원에도 사실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까 봐 저희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러한 대증요법 주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 회복이 많이 되고 있어서 초기에 좀 빨리 발견해야 되고 증상 악화가 많이 되지 않은 경우 상황에서 약제를 적절하게 치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진이 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가급적이면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게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다섯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북 경산에서 생후 45일 된 아기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일까요? 코로나19 취약 대상에 임신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생명을 품고 있다 보니까 걱정도 두 배일 것 같은데 임신부의 감염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1918년인가 그때 스페인 독감에서도 네. 이게 전체적인 사망률은 아마 굉장히 2.6% 정도 낮았지만 네. 임산부의 사망률이 그때 37%로 오, 좀 네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망률이 높은 분들이 지금 고령의 분들이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 갇혀진 공간에 같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 이제 면역 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임산부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이제 태아를 통해서 전염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구 파티마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지금 지정해서 네. 이 확진을 받았는 이제 산모나 네. 이 열이 나는 산모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치료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메디컬 약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섯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불안한 뉴스가 보도되다 보니까 감염병 상황을 우리 지역이나 우리 가족을 모함하려는 음모 같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왜 하필 우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제 최다 발생장이 됐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민들 놀라움과 허탈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 확진자만 수천 명이 되는데요. 네. 전국에서 가장 이제 많은 지역이죠. 이 실제로 이제 감염돼서 있는 수천 명과 그냥 접촉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자가격리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벗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 공포, 난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시각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대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가 아닌가 이런 네. 얘기할 정도로 우리 대구 시민 전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안전하기 위해 가지고 일련의 보호 시스템을 이제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네.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조금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 편안한 상태보다는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응당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증서들이 많이 올라오게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경계적이라든가 좀 주의한다든가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상태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또 불안한 상태가 예민해지고 불안한 상태가 옵니다. 어떤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율신경계가 조금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든가 호흡이 찬다든가 손목이 때 땀이 차인다든가 이런 신체적 증상 내지 소화불량 내지 이 과각성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불면증 이런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네. 예, 지나치게 되면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거나 네.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때로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술이라든가 또 다른 약물에 의존하는 데는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이제 지나친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지만은 의원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셔가지고 네.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이 마음 돌보는 몇 가지 수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나의 마음과 몸의 이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네. 네.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네. 대우는 너무 지나친 불안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먼저 나의 몸과 반응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이겠습니다. 네. 둘째는 이 정서적으로 예민해진 불안은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셋째는 인지적으로 예민해지게 되는 좀 경계적 태도라든가 의심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활동에 참가하시고 너무 부정적이나 자극적인 정보는 우리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가짜 뉴스가 되고 우리를 더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신체적으로 예민해지는 이 신체의 어떤 불안 반응들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지나치지 않도록 규칙적인 활동,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야외 활동을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 밀집되지 않은 곳에 나가셔도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야외에서 혼자 이렇게 계신다 경우에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규칙적인 그런 가벼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상 리듬을 잘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섯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전념을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하는 그 있는 일 쉬고 계신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이 불안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 왜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러지 마시고 누구에나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이 이 가족이라든가 이웃 네. 또 동료와의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위협 상황에서는 진짜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에 한번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전해보시면서 서로 동료의식을 느껴주는 게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돌보고 불안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 일상이 지나치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좀 소홀했던 것들에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매년 봄이 되면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사가 싫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은 건강관리도 벅찬 시기에 마음 약하게 굴지 말라고 화를 내거든요.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까지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는 저, 왜 그럴까요? 이게 계절성 우울증이란 병명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평소 지내던 감정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막연히 참는 것 네. 이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계절적으로 기분의 변화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다거나
또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뀐다거나 이런 계절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 기분이 너무 지나치게 좋아지는 경우, 이거 조증이라고 얘기하죠. 네. 때로는 정반대로 기분이 축 처지는 우울증이 이렇게 생기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지금이 그런 시기이죠. 네. 그런데 우리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예민해진 상태다 보니까 이 감정 조절이 못해서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때로는 이거를 또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이제 가족 전체가 조금 소진된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진 상황에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좀 더 취약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이제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힘든 고통을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울감 또는 이제 식욕이 없다거나 때로는 이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또 불안 초조하다거나 신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기력한 점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진행되기 전에 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분들은 꼭 참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감염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이제 증상이 있는 시민들 위주로 검사를 좀 대폭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드라이브스루 이게 차 안에서 탄 채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염이 되지 않을까 위험은 불안감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인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드라이브 스루는 참 세계적으로 외신에서도 많이 지금 대구에 취재를 네. 오셨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40분, 1시간씩 걸렸는데 네. 왜냐 그러면 거기 어떤 방에 들어가서 검체를 하고 그다음 소독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약 한 10분 내에 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장점이에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거기서 차문을 검사 받을 분만 운전하고 가야 되는 게 네. 단점이지만 거기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동선이 짧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어르신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은 이제 처음 이제 제안을 받은 거는 이제 칠곡 경북대 이제 감염내과 권기태 교수가 이런 안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칠곡 경북대 손진호 병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날 이제 밤에 우리가 시장님 주재 긴급 회의 때 두 분을 모시고 브리핑을 듣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시행을 저희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칠곡 경북대 병원과 그다음 영남대 의료원 등 이제 많은 이제 병원과 그다음 선별 진료소를 우리가 이렇게 큰 운동장 같은데 한 7군데 정도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바로 검사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네.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있는데 빨리 이제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너무 걱정을 우리 원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코로나가 아닌 부분이 지금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90%가 지금 넘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 너무 또 막 생각이 너무 집착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건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길어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애들 보랴 집안일 하랴 재택근무하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자제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 밖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얼씬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아마 방학이 더 길어졌잖아요. 네. 배로 힘드실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겨울 방학 내내 아이들과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 학부모님들은 언제 개학하나 이걸 이제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은 신났겠지만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코로나19 이게 이제 확산 이 감염에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 아이들한테
재난 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서 너무 지나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불안 반응이라든가 너무 집착적인 그런 예방 활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부모님들의 그런 이제 생각들이 또는 불안 반응들이 아이들에도 그대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불안과 합리적인 예방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좀 불안하다 보면은 인터넷에 또 많이 또 검색을 하고 거의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 좀 자제시켜 주시고 하루에 한 번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가족 같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이들의 불안도 낮추고 또 잘못된 인식도 우리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그 발달 단계라든가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귀찮다 하지 마시고 그게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잘못된 인식을 또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서로의 상대의 배려라든가 또 미담 같은 걸 많이 나누면서 아이들의 불안을 극복해주고 또한 또 다른 사람과 배려를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외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많은 힘든 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모든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오랜 시간 가족이 같이 있으면서 가정 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가정 내에 또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더 이제 확산되고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 힘들게 되겠지요. 또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지를 못 해준다 그러면은 이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족 내 갈등을 좀 순화시킬 수 있고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는 휴게지만은 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 심리 이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위 클래스, 위 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그 학교에 도움 요청하시기 가장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 코로나19를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 학생, 그다음 교직 영역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특별 생방송 TV 메디칼 약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을 할 때 네네. 매번 화면에는 등장하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수화 통역사 분이신데요. 이렇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분들, 이분들 말고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인데요. 환자들 네. 때문에 집에도 못 가시고 환자들 보는 의료진들이 참 많은데 민복기 본부장님 지금 의료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주가 넘은 상태에서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됐고요. 네.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 교대 근무에서 피로도가 좀 증가되는 게 좀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계속 확진자에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집에 갈 수가 좀 없죠. 네. 그다음에 또 주변에 또 사는 아파트에 또 들어가기도 조금 네. 불편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당직실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안 됐고 서로 힘들지만 또 자기 아이들을 또 못 만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전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뉴스를 보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전국에서 지금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의료품이나 뭐 의료자원 봉사자들도 오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런 의료자원 봉사자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금 의료 자원, 그다음에 물자도 사실 하루하루를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네. 방호복 매번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매일매일 다급하게 물자 조달.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사랑에 관심을 주셔가지고 네. 많이 보내주시고 정부 부처와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물자를 일단은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 음압병실 네. 사실 많이 모자랐는데 지금 국군대구병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젯밤에 우리 그 김동기 병원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303병상이라는 음압병실을 이제 병상을 지금 네. 만들었습니다. 92병실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제 같으면 49명의 환자들을 바로 이제 이송했고요. 네. 오늘 또 바로 16시에 저희들 이송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상황으로 저희들 전개를 하고 있고 대구시 의사회도 우리가 대구시 의사회 그 정홍수 봉사단장이 추측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전화 모니터링 한 160명의 이제 봉사 의사분들이 참여해서 네. 지금 확진을 받고도 자가 격리되고 있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매번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우선 입원 대상자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계속 우리가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봉사단원들을 매일매일 새로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료인들의 방호복도 찢어진 상태, 심지어 뭐 우위까지 입고 치료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의료진들의 감염 상당히 주의해야 될 텐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의료진의 감염은 원내 감염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처음부터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료진 감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물자를 먼저 공급하도록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서 물자가 좀 모자랐습니다.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개인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방어하시라 저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이 방호복을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참 이 대구 지역 상황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위기가 닥칠 때마다 힘이 하나로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나라가 이제 위기에 닥칠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슬기롭게 이를 이제 극복해내는 네. 그런 DNA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근 100년 역사에 보더라도 대구도 시작된 이제 국제 보상운동.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 때 이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그 기름때를 벗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헌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하나라는 연대감과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부터인가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 부족 문제가 시급한데 이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시는 곳이라면서요? 예, 예. 본부장님.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입소 기준을 지금 55세 이하의 기저질환이 없는 좀 건강하시고 증상이 경미한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지금 중증 환자들을 저희들이 케어하는 데 굉장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의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네. 환자 관리입니다. 네. 중증 환자가 사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의 음압실을 많이 유지를 해서 바로바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원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이 네. 지금 맡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병상을 확보해서 계속 환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앞 단계에 이러한 생활치료센터라 그래서 지금 보통 연수원 같은데, 네. 예, 그죠? 그 리조트 같은데 그 환경은 좋고 이제 격리가 다 가능하죠. 생활하기도 2주간
좋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원과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네. 계속 회진을 돌고 상황을 체크하면서 혹시나 그 중에서 악화될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조기에 찾아내서 네. 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치료센터가 순차적으로 이송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입원을 기다리면서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자가격리 환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 의사회 봉사단 이제 160분 정도가 전화를 통해서 한 분당 이런 자가격리 환자 10명에서 한 20분 정도를 계속 전화 모니터링 합니다. 네. 오늘 상태는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증상 악화가 있는지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보통 하루에 한 100에서 200분 정도의 확진자가 이제 증상이 조금 악화될 우려가 약간 있으면 바로 즉시 먼저 입원을 하고 네. 안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중증 환자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실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는데 네. 이제는 이 좀 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위주로 입원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네. 네. 70세 이상인 경우, 안 그러면 60세 이상인 경우 저희들이 처음에 문진까지 갔을 때 만약에 연세가 저번 사망하신 그 95세 어르신 같은 경우도 사실 문진이 이렇게 잘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지 어떤지를 미리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순위상 문진까지 안 가도 바로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바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좀 바꿔서 중증 환자 관리에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 하실 그렇죠. 겁니다. 이렇게 확진을 받은 환자분들의 심리 상태 상당히 위험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확진을 받게 되면은 이 신체적인 그런 불안이라든가 고통 이외에도 그에 못지않게 심리적인 그런 불안이라든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신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나 했던 위축감 또는 이 자신이 감염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라든가 분노, 그다음에 격리로 이게 서로 혼자 살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소외감. 또 나중에 이 감염자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머리를 빙빙 돌 거라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 회복하고 나서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는 이제 신체적인 이제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또 이런 확진자, 감염자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 어떤 사회적 캠페인이라든가 또 심리 지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사건도 있었는데 네. 이게 술이 취한 상태라고 하지만 아무리 불안해도 이런 일까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는 공부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 뭐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네네.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모든 지금 의료진들부터 일하는 모든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경우고요. 네네. 지금 아마 경찰에서도 엄중하게 대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전체가 집단 강박증이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예방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불안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불안증들은 일단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한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런데 항상 지나친 게 문제죠.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거나 안 그러면은 한 번 쓰고서 계속 바꿔 쓴다든가 이런 네. 지나친 행동들은 병적인 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너무 지나친 이제 강박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거 스페인 독감 때는 국민들이 폭동까지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네. 우리 대구 경북민들은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의 방송 기자가 네. 이 곧 폭동이 날 거라 예상하고 네. 네네. 대구에서가 잔입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차분하게 되어가는 네.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뷰티풀 대구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자체 격리 우리 열심히 잘 지켜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사는데 줄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리적 충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 폭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차분합니다. 이건 우리 대구 시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시민의식을 좀 흐트러 놓는 게 가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왜 가짜 뉴스를 만드는가 궁금해지는데 이분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이 사회가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과 이 불안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불확실성과 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겠죠. 거기에다가 좀 이제 과시적 욕구라든가 또는 이제 관심받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불안을 이제 틈타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게 되면은요, 좀 경계적이고 의심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긍정적인보다는 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들은 더 전파력이 더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정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네. 근거 없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근절시켜야겠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이런 예, 가짜 예. 뉴스들이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치료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예, 그럴 것 많이 같은데요. 줍니다. 네. 실제 사기가 정말 떨어져요.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료진뿐만 아니라 시청의 많은 공무원들도 밤을 새면서 네. 대책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고 나면 다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막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대구가 선제적으로 지금 확산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네. 그러면 대구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메디시티 대구라고 모든 지금 의료기관장, 그다음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네. 간호사회가 정례적으로 매달 여러 번 우리가 회의를 해와서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저희가 밤 12시에도 전부 다 연락하면 비상연락망에 모든 기관장들이 한꺼번에 다 시청에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치자들도 이 심리적인 치료 또 마음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다른 재난과 달리 이 감염병은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이 심리 지원이라든가 심리 치료에 현재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이제 감염된 확진자분이 수천 명인데요. 이분들은 이 감염의 위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심리 지원은 이 대면을 해서 이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 전화 상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염자라든 어떤 개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허가된 인력 외에는 이 실제로 심리 지원을 동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에서는 대구 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러면 기초센터와 같이 해가지고 통합심리재난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24시간 운영하면서 확진자 가족들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구에는 많은 정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 재난이라든가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이제 학회들이 많은데요. 거기에서 이 대국민 홍보 자료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SNS로 많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도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법 또 네. 코로나19 관리에 있어서 개선돼야 할 부분들 한번 말씀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마지막 요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네. 물만 보이면 어디든지 가서 손 씻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기침할 때 완전히 가려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모든 활동을 다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츰 장기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죠. 예,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의료진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전투에 나가 있는 보병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가족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정성 어린 응원 한마디가 네.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거든요.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무서운 이제 천둥, 그다음에 폭풍, 그다음에 땅을 흔드는 지진도 결국에는 끝나고 납니다. 예,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관심의 거리두기는 아닙니다. 몸이 함께하진 않지만 마음이 함께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거나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마음이 먼저 지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도 건강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TV 메디컬 약손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대구의사회 민복기 본부장님 그리고 원승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